자, 이 경우의 수 초반 부분은 딱 이거 구분 잘 하시면 되지. 나머지는 이제 문제마다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풀고 이런 식으로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때 이제 자네들이 먼저 잘 해야 되는 게 이거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야. 예를 들어 자 봐, 1부터 10까지 카드가 딱 이렇게 있는데 문제도 잘 읽어야 돼. 항상 여기서 문제 대충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장을 뽑는다고 칩시다. 한 장을 뽑을 거야. 자, 다음을 구해봐. 그 한 장이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경우의 수 구해라. 이거 해봐. 뭐 세 개치. 항상 경우의 수 처음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노가다 껴서 세봐도 돼. 3의 배수 3, 6, 9 맞냐? 근데 우리가 빨리 할 때 그냥 끝에 있는 숫자 보고 3으로 나눠서 몫이 3 할 때 그 몫을 보면 개수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4의 배수도 뭐 직접 세면 4하고 8. 이것도 이제 10을 그냥 빠르게 4로 나눴을 때 몫이 2니까 두 개겠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하지. 자, 이때 이 사이에 여기 연산이 더하기냐 곱하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러잖아. 지금 잘 봐. 당연히 뭐야? 당연히 더하기지. 됐어? 세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게 점점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막 상황도 더 뭐가 꼬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그럴 때마다 이 구조를 다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예 이걸 가지고 다들 보통은 이제 공식화 시키지. 아, 또는 계산, 또는 연산일 땐 더하는 거구나.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면 더하는 거구나 라고. 됐냐? 왜냐면 한 장 뽑잖아. 3의 배수 나오는 그 1이랑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그냥 다른 세 개의 선이지. 맞아?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한 장 뽑는데 어떻게 동시에, 그지? 그런 개념으로 이 상황엔 더해야 되고 어떤 상황엔 곱해야 된다를 이제 빠르게 결정하고 하는 거야. 뒤에 문제 풀 때마다. 됐어? 매번 상황을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빠르게 이거 또는이네? 그럼 더해. 이런 식으로 약간 빠르게 풀게 될 거라고. 됐지? 자, 그럼 그리고는 딱 요런 거. 똑같은 상황.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씩 2번 뽑는다고 합시다. 뽑은 거 다시 안 넣을 거야. 됐지? 한 장씩 2번 뽑을 거야. 이때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오고, 뭐야 이거.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 해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셀게. 처음엔 다 셉시다. 3의 배수에서 3이 나왔어. 그 다음에 4가 나올 수 있지. 맞지? 아니면 3이 나오고 8이 나올 수 있고. 맞지? 그 다음 다시 3의 배수가 처음에 6이 나오고 4가 나올 수 있고 6이 나오고 8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9가 나오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9가 나오고 8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총 몇 가지야? 6가지잖아. 맞아? 근데 이것도 한번 따로따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 3의 배수가 1부터 10까지 중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 4의 배수가 2개가 있지. 이때 이 3과 이 4의 연산을 곱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냐? 곱하는 상황이 언제야? 봐봐. 하나당 2개씩 붙으니까 그러한 게 3개 있으므로 3 곱하기 2 이게 곱셈 아니냐? 그지? 근데 이거를 매번 뒤에 있는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이 구조를 계속 생각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계속 공식화 시키는 거야. 여기가 이게 지금 2장씩 한 장씩 2번 뽑을 거라 4의 배수가 나오고 이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오고 이어서 4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이야. 맞지? 그리고라고 봐도 되고 동시에라고 봐도 되고 다 같은 의미야. 동시에지. 2장 뽑기로 했으니까 이거 뽑고 나서 끝이 아니라 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요 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이런 연산 관계면 곱해준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그냥 빠르게 이거 엔드야 오아야 파악해서
더할 땐 더할 거고 곱할 땐 곱할 거야. 알겠지? 왜 AND일 땐 곱해요라는 질문이 뒤에서 계속 나오면 그거 문제 시험 때 문제 풀 때 네가 시간 많이 쏟아야 돼요. 지금 그냥 일단 여기에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면 곱해야 되는구나 또는이면 더해야 되는구나를 여기서 이해하고 뒤에선 이제 약간 공식처럼 빨리빨리 푸는 거야. 알겠지? 됐지? 간다. 자, 봅시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그랬어. 야, 너네 대충 중학교 때에서 알잖아. 주사위 두 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6가지. 그러면 물어봅시다. 주사위 던져서 1 나오고 3 나온 거랑 3 나오고 1 나온 거랑 다르게 세는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다시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몇 가지야? 왜 말과 행동이 달라? 너네들이 지금 36가지로 답한 게 이렇게 생각하고 답한 거지. 두 번 던진다 그랬잖아. 두 개잖아. 약간 표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이제 36가지니까 너네들이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가지요 라고 대답한 거 아니니? 그럼 이 안에 여기 1 나오고 3 나오는 거랑 여기 3 나오고 1 나온 거랑 다르게 세야 36가지잖아. 안 그래? 니들이 답을 해놓고 그걸 몰라. 당연히 주사위는 구별을 다 하는 거야. 별말 없으면 주사위는 이 좌우 구분을 다 한다잉. 이렇게 생각해. 됐지? 똑같은 거 나온 건 당연히 그냥 한 가지고 그지? 어쨌든 주사위 잠시 조심할 거 이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를 두 개 던진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라. 4의 배수가 되라 그랬으니 당연히 4의 배수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4의 배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보면서 생각해. 주사위를 두 개 던질 거고 두 눈의 수를 더할 거야.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가 몇이야? 6 더하기 6이니까 12야. 그러니까 지금은 합이 4냐 8이냐 12냐 저 세 가지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잘 정리해서 하나씩. 이쪽은 정리 잘해야 돼. 특히 연습장 잘 써가지고 정리 정도는 잘 해야 시험 때 정확하게 셀 수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나씩 세면 되겠네. 셀만 할 땐 그냥 세는 것이야. 합이 4인 경우 셀 때도 마구잡이로 세지 말고 뭔가 좀 나름 규칙 있게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2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패턴을 가지고 세야 빼먹는 걸 방지할 수 있어. 4부터는 안 되고. 합이 8인 경우는 또 1, 7 하지 말고 주사위라는 걸 계속 생각해서 2, 6, 3, 5, 4, 4에 이제 그럼 이제 5, 3, 6, 2 이러면서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됐냐? 됐지? 이러면 몇 개야? 5, 6, 7, 8, 9가지.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662번. 자, 이번엔 주사위를 3개 던진다 그랬다. A, B, C 3개 던질 거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하가 되라 그랬으니까 또 생각해라. 세 수를 더해서 5 이하라 그랬으니까 또 하나씩 잘 세주자. 합이 5인 경우부터 셀 때 더해서 몇인 거를 셀 때 하나 짤막한 팁을 주자면 또 마구잡이로 막 세지 말고 항상 처음에는 작은 수로 채워나가. 빠짐없이 세는 법이야. 됐냐? 세 가지 수니까 두 개를 작은 수로 먼저 채우고 마지막 수 확인해. 몇이어야 돼? 3. 이런 식으로 잘 세줘라. 그래 놓고 여기에서 두 놈씩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세줘야 빠짐없이 잘 셀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지.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는 갈 필요 없어. 됐지? 이렇게 두 개. 됐냐? 그러니까 더 합이 5인 구성만 찾은 거야. 당연히 지금 주사위이기 때문에 쟤네들 뭐 1, 1, 1, 3, 1, 3, 1, 3, 1, 1 다 따로 세야 돼. 됐지? 그래서 합이 이런 거 딱 해놓고 이제 딱 나열하면서 잘 세야지. 이렇게 세 가지 나오네. 이건 몇 가지겠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엔 요 정도는 세 가지 하고 바로 나올 수 있게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은 자꾸 연습을 하면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됐지? 세 가지씩. 그 다음 합이 4인 경우 갑시다. 합이 4인 경우는
1, 1, 2가 가능하지. 그럼 요거도 세 가지가 있겠네. 2, 1, 1 해서 세 가지. 그 다음 합이 3인 경우는 한 가지 딱 가능하죠. 합이 3인 경우. 합이 3인 경우는 1, 1, 1 해가지고 하나 딱 되겠네. 몇 개야? 9개, 10가지. 됐냐? 됐죠? 셀 때 잘 세줘야 돼. 이거 뭐 시험 때 막 세다가 하나씩 빼먹어가지고 틀리면 실수로 하나 빼먹어서요 하고 할 소리 하지 마. 그냥 그렇게 빼먹으면 그게 실력이야. 여기는 잘 세야 돼요. 자, 다음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여기 잘 봐라. 곱해서 짝수라 그랬거든. 야, 두 수를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려면 여기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홀짝 배치부터 해야지. 곱해서 짝수이려면 짝짝 아니면 짝홀 홀짝 이거지. 간단히 말해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그냥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포함돼도 곱하면 짝수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홀짝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좀 헷갈릴 것 같을 땐 예시를 들어. 짝수의 예시를 2, 홀수의 예시를 1로 들고 한번 이렇게 곱해보면 될 거 아니야. 맞냐? 자,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주사위 던지는 거지. 처음에 짝수가 나와야 돼. 주사위에 짝수 몇 개 있어? 3가지 있지. 처음에 짝수가 나오는 가지수가 3가지. 여기에서도 짝수가 나오는 가지수가 3가지고 여기 곱해 더해. 곱하는 거야. 왜? 2개 동시에 던지잖아. 짝수 나오고 그리고 짝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빨리빨리 할 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9가지야. 마찬가지 여기도 짝수 나오는 가지수가 3가지. 주사위면 홀수도 3개 있지. 그리고 동시에니까 9가지. 여기도 3 곱하기 3. 9가지. 근데 이거 3개는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건 더 해야 된다. 왜?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1번 짝수인 경우 또는 2번 이거인 경우 또는 이렇게 한 거잖아. 얘네들은 또는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해야 돼. 됐지? 그 다음 이런 문제 풀 때도 항상 많이 쓰게 될 게 반대의 경우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저기 나중에 배우는 확률과 통계 쪽 용어인데 그냥 귀찮음으로 항상 계속 쓴다 그랬지 내가. 이 여사건이라는 기술을 언제든지 너네들은 잘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예시 들어줬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 숙제를 안 해온 놈을 잡아다 죽이려고 해. 숙제 안 해온 사람을 세려고 해. 그런데 너무 많아서 숙제 해온 사람을 세서 전체 인원수에서 빼도 되지. 맞지? 자, 숙제 해온 사람 했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둘, 셋이야. 그럼 전체 인원수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가 숙제 안 한 애들이지. 그렇게 구하는 거를 여사건으로 구한다고 해. 됐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에 정반대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거야. 이런 기술을 여기에서 잘 써야 돼요. 확률과 통계 쪽에서, 경우의 수 쪽에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도 돼. 일단 여사건을 하려면 전체는 세 놓으십시오. 전체 학생 수는 알아야지. 지금은 전체가 뭐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전체는 36가지야. 됐냐? 자, 곱해서 짝수가 아닌 게 뭐야? 홀수, 그치? 여사건으로 저거 구하래. 안 해 하면서 반대로 구해버려. 곱해서 홀수인 거. 왜냐면 곱해서 홀수인 건 편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 곱해서 홀수이려면 짝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가지고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얘 계산이 여전히 홀수 나오는 가지가 3가지고 그 다음 또 이어서 홀수 나오는 게 3가지라 9가지야. 따라서 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됐냐? 물론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이렇게 직접 구하나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됐냐? 됐지? 그대로 바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밑에 663번. 이번엔 주사위를 3개를 던지거든. 주사위를 3개를 던지고요. 괄호 1번부터 볼 거야. 곱하면 짝수를 구하래. 물론 이것도 그냥 구해도 할만하긴 해. 3개잖아, 3개.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3개가 나왔을 때 3개를 곱해가지고 짝수를 만들래. 그러니까 당연히 짝짝짝 될 거고.
짝짝짝 나오는 가지수는 당연히 또 똑같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27가지겠지. 맞냐? 좀 많지? 다 세도 상관은 없어.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좀 많아. 물론 이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세도 무난하긴 해. 그다음에 홀수 2개, 또 여기도 똑같이 3개 있겠지. 맞아?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27개가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세서 계산을 해도 된다. 아이 몇이야? 189. 어차피 얘네 다 27개일 거 아니야. 그치? 됐어? 됐지? 여기도 짝콜콜이랑 이거 다 쓸게. 다 쓸게. 이렇게 곱해서 짝수인 경우가 좀 많아. 근데 막 못해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이걸 써보자. 대신 전체부터 구해야지. 주사위를 3개를 던지기 때문에 이번엔 전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216가지가 되겠네. 그리고 저렇지 않은 거가 곱해서 홀수잖아. 근데 곱해서 홀수는 이거밖에 없거든. 홀. 그럼 홀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서 27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에서 반대로 27가지인 경우를 제외하면 훨씬 더 빠르게 답에 접근할 수 있는 거 확인되지. 계산도 깔끔하고. 맞냐? 그래서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쪽에서는 이 기술을 적절히 쓸 수 있어야 돼. 물론 이 용어 자체는 용어가 나중에 3학년 때 나오는 거지. 뭐 선생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해. 단지 용어를 여사건이라 안 하고 이제 반대로 곱하면 홀수인 경우는 하고 해설에 그렇게 써 있을 뿐이지. 이런 작업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아. 단지 이제 매번 말할 때마다 반대 하는 거 좀 그러니까 그냥 여사건이란 용어만 3학년 때 쓰는 용어인데 살짝 빌려와서 쓸 뿐이다. 됐지? 그 다음 2번. 괄호 2번. 이번에는 주사위 3개 던지는 건데 합이 짝수야. 합이야. 합 곱하는 게 아니야. 덧셈에서는 홀짝을 판정하는 게 홀수가 몇 개 있냐 생각하면 돼. 홀수 개 있으면 더하면 홀수지.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딱 예시 들어봐. 그러니까 짝수 2개 더하고 홀수를 하나 더하면 홀수잖아. 아니면 홀수를 3번 더해도 홀수고. 맞아? 그러니까 짝수이려면 홀수가 짝수 개 있어야지. 따라서 세수를 더해서 짝수가 나와라 라는 말은 셋 다 짝수 당연히 되고 그 다음 홀수가 2개 있어도 되는 거지. 1개는 안 되고 2개. 따라서 짝, 홀. 아니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는 뭐 어차피 3가지겠지. 주사위라서 순서 구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겠네. 근데 어차피 지금은 단순하게 주사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리지 마라. 여기가 3가지지. 여기도 3가지고 여기도 3가지인데 더해 곱해. 여기 더하기라고 반사적으로 더해요 하지 마. 지금은 더하냐 곱하냐를 결정하는 건 이게 결정하는 거야. 됐지? 지금 다 동시에 아니야? 동시에 여기도 짝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짝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짝수 나와야 되잖아. 맞아? 곱하기야 여기는. 됐냐? 그런 식으로 얘네도 어차피 다 333, 27가지겠지. 맞아? 즉 27가지인 경우가 4가지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여기에다가 4배 하면 정답이지. 됐냐? 됐지? 자, 보자. 아까 내가 예시 들어준 거네. 그지? 아까 내가 떨지 마. 아까 내가 예시 들어준 거다. 1부터 20까지가 있는 20장의 카드에서 이런 거 좀 잘 읽어. 몇 장 꺼내놔 좀. 문제 좀 잘 읽어. 제발 여기는 한 장 꺼낸다 돼 있네. 10의 약수 또는이라 아마 이거 한 다음에 요거 3가지고 더 해야 되겠지. 맞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경우의 수 덧셈을 할 때 주의사항이 여기서 나와요. 주의사항이 뭐지? 미리 아는 사람. 더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지? 겹치는 게 있나를 항상 주의해줘야 돼. 즉 일단 10의 약수 그러면 이제 몇 가지야? 1, 2, 5, 여기? 4가지. 4의 배수가 이제 1부터 20까지니까 5개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어쨌든 연산은 또는이기 때문에 더 할 거야. 근데 항상 너네가 실시간으로 생각은 해줘야 돼. 혹시 겹치나?
즉 쉽게 말해서 요거 써놓고 이 안에 4의 배수 있나 살짝 확인해 보면 되지. 지금은 겹치는 게 없네. 그럼 그대로 9가지야. 맞지? 그런데 이제 괄호 2번은 이제 얘기가 다르지. 4의 배수 5개야. 5의 배수 20을 5로 나누면 몫이 4이기 때문에 4개일 거야. 따라서 더하면 9가지이긴 한데 지금은 뭐가 있어? 겹치는 게 있지. 겹치는 게 뭐야? 4와 5의 공배수가 겹칠 거야. 즉 20배수가 겹칠 거야. 20배수는 실은 21가지밖에 없지. 따라서 겹치는 걸 한 번만 빼주셔야 제대로 된 정답이 나오지. 됐냐? 됐지? 이것도 왜 한 번만 빼지? 이런 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세보면 되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보는 거야. 이렇게 5개라고 처음에 센 거고 5의 배수가 이제 5, 10, 15, 20 이러면서 4가지를 나온 건데 이거 2번 셌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만 빼야 제대로 카운트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한 거에서 겹치는 걸 한 번만 빼준 게 정답이 되는 구조인 거야. 됐지? 그래서 항상 겹치는 거 확인을 해줘야 돼. 내가 아까 전에 수업 시간 처음에 들었던 예시는 일부러 내가 안 겹치는 걸 잡았거든. 1부터 10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아까 내가 예시 들어준 게 3의 배수거나 4의 배수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아까는 일부러 안 겹치는 걸로 한 거야. 1부터 10까지밖에 없는데 3과 4의 공배수인 12는 저기 없잖아. 그래서 아까는 그냥 더하고 끝난 거고. 언제나 더할 때는 겹치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665번. 야 2차 부등식 하다 갑자기 이러고 하면 할만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 말고. 저는 아직은 뭐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지만 하여간 1부터 5까지 그림 나와 있지. 그림 잘 보고 그 다음 한 개씩 3번 꺼낸다 그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도 있고 한 개씩 3번 꺼낸다와 이런 문장 잘 읽어야 돼. 다시 넣는다 그랬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 꺼낸 다음에 4 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넣을 거기 때문에 4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보자. 세수의 합이 5 이하. 아까 주사위로 하던 거랑 동일하네. 단지 이제 주사위에서 이제 숫자가 하나 줄어든 상태고 합이 5 이하니까 잘 나눠서 해줍시다. 아마 3까지겠죠. 3개 꺼낼 거라 1, 1, 1 해가지고 3까지가 가장 적은 경우지. 합이 2일 순 없지. 그래서 잘 세줍시다. 합이 5가 나오는 조합부터 1, 1, 3 가능하지. 됐냐? 그리고 이거도 한 개씩 이렇게 3번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순서 다 다르게 세줘야 돼. 1, 2, 3, 1, 3, 1, 3, 1, 1 다 따로따로 세줘야 돼요. 됐지? 만약에 3개를 한 번에 공 3개를 한 번에 꺼낸다 그랬으면 실은 순서 안 따지는 건데. 됐어? 됐지?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여기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꺼내는 거라 이거 이런 거 다 세줘야 돼. 3가지. 자, 합이 5인 경우 아직 더 남았죠. 1, 1, 3인 경우 다 했고 이제 늘리고 줄이고 해주시면 요것도 가능하지. 그치? 됐냐? 그러면 이 경우도 빠르게 해도 되나? 여기도 뭐 순서 바꿔보면 3개 나오겠지. 됐냐? 됐죠? 그 다음 합이 4인 경우 갑시다. 합이 4인 경우는 1, 1, 2 요거 있지. 그럼 얘도 배열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겠네. 합이 3인 경우는 1, 1, 1이라서 한 가지밖에 없고. 됐죠? 잘 세주십시오. 자, 그 다음 주머니 확인. 그 다음에 뭔 짓 하나 확인. 한 장씩 2번. 오케이. 그 다음 다시 넣는다까지 확인. 똑같은 거 여러 번 나와도 돼. 그 다음 여기 니네가 좋아하는 절대값 등장. 그런데 앞에서 하랄 때나 잘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저걸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절대값은 언제나 정의부터. 절대값이 뭐라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 또는 두 점의 거리 개념이잖아. 맞아? 그냥 한글로 쓰면 차이가 1 이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됐냐? 거리 차이. 맞아?
어디 갔다 와, 이씨. 빨리 와. 그냥 차이가 1이야. 아니, 앞에서 절대값 붙은 부등식 풀 때, 그때나 잘하지. 할할 땐 안 하고, 안 해도 될 때는 하고, 청개구리냐고. 맞아? 지금 카드도 숫자 6개밖에 없는데, 저걸 뭘 굳이 음수까지 가가지고, 이걸 이래 놓고, 복잡하게, 아, 선생님, 이런 다음에 이거 이러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할할 때나 잘해. 경우의 수, 요쪽에서는, 푸는 거보단 그냥, 숫자 2개가 차이가 1보다 작게 나란 뜻이구나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절대값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가자. 두 수의 차가 1인 경우부터 하나씩 세자. 차이 1인 거 차이가 1인 게 뭔지 몰라? 알잖아. 이런 애들. 자, 순서 다 따져야 되니까 그대로 좌우 뒤집어 준 것도 다 똑같이. 총 여기에만 10가지가 있겠네. 됐지? 차이가 1 이하야. 잊지 말고 뭐도 해야 돼? 차이가 0인 경우도 해야 돼. 차이가 0인 경우라는 거는 똑같은 숫자란 말이잖아. 이러면 차이가 0이지. 몇 개? 6개. 둘이 더 해주셔야 되고. 됐냐? 됐죠? 이런 거 셀 때. 그러니까 여기도 경우의 수 쪽도 수업 잘 들으셔야 된다. 혹은 졸거나 놓쳐서 까먹었다. 아니면은 뭐 잘 들었는데 다시 풀라니까 기억이 안 난다 했을 때 여기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여기가 뭐가 위험한지 알아? 만약에 졸아서 놓쳤다? 집에서 숙제를 하려고 딱 앉았어. 그럼 여기가 그게 더 위험해. 어떻게든 막 잠깐만 세볼까? 그러면서 뭐 적당히 아무렇게나 막 숫자 집어넣으면서 마구잡이로 세면 답이 나오거든. 당연하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아. 세는 것도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세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 실수할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 그냥 냈다 보이는 대로 막 세면 그러니까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지. 잘 들으라고 수업을. 세는 것도 다 기술이야. 그냥 냈다 세가지고 답 맞았으면 아싸 맞았다. 나 여기 할 줄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알겠지? 자, 예를 들어 요거 첫 번째.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어넣어가면서 셀 수 있어. 세는 법칙을 하나 알려준다면 이렇게 세고 싶은 문자 앞에 이 개수들이 붙어 있을 건데 개수가 큰 순서대로 대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세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첫 번째.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문자가 3개잖아. 세 문자를 실시간으로 막 1이면 제가 2고 제가 막 이렇게 세 문자를 실시간으로 넣어가면서 세도 물론 돼. 근데 좀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문자가 3개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왕이면 한 문자에 천천히 얘가 1인 경우 박아놓고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라. 뭔 소리냐? 자, 해볼게. 일단 지금 등장인물은 X, Y, Z인데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법칙에 의해 숫자를 대입하는 순서는 이렇게 할 거야. 개수가 큰 거부터. 됐지? 됐지? 그 다음 문자가 3개나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Z 1이면 Y가 1이면 얘가 몇 이렇게 한 번에 하다가 빼먹지 말고 Z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소리야. Z이 1인 경우하고 케이스 분류를 하라고. 됐냐? 문자가 3개 정도 넘어갔을 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다. 됐냐? 그리고 언제나 말하지만 이 0 좀 조심해. 0이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 조심해. 지금이야 당연히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0은 제외. 0까지 포함할 때 주로 쓰는 용어가 이거야. 0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주로 쓰는 용어가 이거야. 음이 아닌 정수. 다시 말해 양수랑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 중에 음이 아닌 이 여기 빼고 나머지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연수하고 0을 말하는 거야. 됐지? 이게 뭐 0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 말하는 거라고. 됐지? 이 0 항상 조심해. 자연수는 알다시피 1, 2, 3, 4 이렇게고. 됐냐? 0까지 포함하는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음이 아닌 정수 이거니까 잘 눈여겨놔. 잘 눈여겨봐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0은 안 되고 그럼 Z부터 Z이 1인 경우 딱딱 한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순서 쓰기로 했잖아. Y 먼저 써 이렇게.
그리고 뭐 요 정도 암산은 되죠. 제세 1 넣어서 넘기면 7. 이래 놓고 여기에서 이제 대상을 둘만 놔놓고 이렇게 하나씩 y부터 y가 1이야. 여기는 5 이러면서 찬찬히 세 나가야 빠짐없이 잘 셀 수가 있어. 알겠지? 됐지? 세면서도 나름 규칙 생각하면서 세시고 세다 보면 규칙이 뭐예요? 아, 이씩 작아지네 뭐 이런 거. 됐냐? 지금이야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냅다 세도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시 2인 경우. 제시 2인 경우 그럼 2y 플러스 x는 제세 2 집어넣어서 6이니까 넘겨서 여기 4 확인하시고 마찬가지 밑에다가 y가 1이면 2니까 넘어가면 2. y가 2면 이제 더 이상 안 되지. 됐냐? 자, 제시 3 넘어가면 더 이상 없겠지. 됐어? 됐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세라. 총 4쌍 나오는 거야. 됐냐? 됐지? 세는 것도 막 세는 거 아니야. 밑에 2번 부등식도 봅시다. 자, 이번엔 문자가 2개밖에 없네. 그리고 그냥 딱 순서대로 줬네. 3x고 여기 y니까 대입 순서는 x 다음에 y로 하도록 합시다. 잘 세자. 이것도 막 1일 때 x가 1이면 여긴 3이고 넘어가면 7이잖아.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1, 7, 1, 6, 2로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냥 1 박아놓고 암산해서 여기가 7이구나. y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7 되고 6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한 줄에 써서 여기서 총 7가지 이런 식으로 세주시는 게 깔끔하겠지. 됐냐? x가 2면 여기 6이고 넘어가면 여기는 4네.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는 1부터 4 가능하겠구나. 이러면서 잘 정리해서 세주십시오. 여기가 3이면 여기가 9가 되고 넘어가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밖에 안 되겠네. 여기는 한 가지 더해주시면 정답. 됐냐? 이제 잘 세야 돼. 다음 668번도 볼게요. 자, 그러다 갑자기 방정식. 야, 이 정도야, 뭐,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할 일이 뭐야? 할 일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서로 다른이란 말 없지. 뭐, 이 정도 방정식 나오는 거는 괜찮지. 됐지? 자, 그리고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주어진 상황이 주사위 2개 던지기고 주사위에 나온 눈의 수를 A, B라 놨기 때문에 때려박는 거겠네. 때려박기 좋게 하려면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놓고 하나씩 또 넣읍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 A부터 해야 돼요? B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뭐 그게 그거야. A 제곱도 확확 커지고 그지? 5, B도 충분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러면 뭐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럼 A부터 합시다. 자, A가 1이야. 그럼 제곱하면 1. 여기는 1보다 작거나 같게 B. 없네. 안 되잖아. 그치? 여기 B가 지금 주사위야. B는 지금 1을 집어넣어도 5부터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A가 2여도 여기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확인. A가 3이면 이제 여기가 9네. 그럼 여기는 1 가능.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럼 여기가 16. 여기는 1, 2, 3까지 되지? 1, 2, 3까지 되지. 되냐? 그 다음 A가 5면 여기가 25가 될 거고 여기는 그럼 등호도 있으니까 1, 2, 3, 4, 5까지 되네. 마지막으로 여기가 6이 되면 1부터 6까지 다 가능이네. 됐나? 이래놓고 잘 세줘라. 여기서 1개, 요게 3개 이렇게 썼지만 요게 5개, 그 다음 여기가 6개 따라서 다 더하면 15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보기 좋게 식으로 주기도 하지만 저거를 일부러 말로 풀어놨을 때도 잘 식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세 종류의 지폐를 가지고 적어도 한 장씩, 이런 말 잘 봐야 돼. 적어도 한 장씩 사용해서 정확하게 34,000원 딱 만들래잖아. 맞지? 막 세지 마. 세팅을 잘 해줘.
5,000원짜리를 Y 개에 있다고 칩시다. 10,000원짜리를 Z 개에 있다고 칩시다. 말을 식으로 받아 쓰라고. 그럼 금액 계산은 1000X 더하기 5000Y 더하기 10,000Z 하면 이게 금액 계산. 맞냐? 이것을 얼마로 만들어라? 34,000원으로 만들어라. 됐냐? 이러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대입해야지. 그리고 언제나 0의 유무 확인. x, y, 제세 0 돼, 안 돼? 이 문제 x, y, 제세 0인 경우 이런 거 돼,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요 단어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그럼 이제 0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됐지? 됐지? 교과서 문제에서 뭐 문자 숫자 바꿔서 낸다 할 때 이런 거 바꿔서 내겠지? 됐냐? 바꿔서 낼 수 있지. 하여간 지금은 0은 안 되네.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되는 순서상 찾으러 가자. 당연히 양변에 1,001번 나눠서 빵 3개 쥐어버립시다. 이러면 아까 전에 방금 풀어준 문제랑 거의 비슷해졌는데? 그치? 대입하는 순서는 Z부터 시작해야 되고 문자가 3개나 되니까 아까 알려준 대로 이렇게 잘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Y를 그 다음 순서로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써줍시다. 됐지? 제시 1이면 여기 10이니까 넘어가면 24. 자, 세자. Y가 1이면 19. Y가 2면 14. 그러면서 이제 50 줄어드는 거 딱 감 오죠? 안 오면 직접 더 하고 하다가 점점 감이 와서 속도가 올라가야 돼. 됐지? 끝이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안 나오겠네. 됐냐? 4가지. 그 다음 제시 2인 경우도 갑시다. 제시 2인 경우. 이러면 이제 5y 플러스 x는 여기 몇이야? 그럼 14가 되겠지. 됐냐? y가 1이면 9, 2면 4. 끝이네. 됐지? 안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 끝까지 해. 제시 3인 경우. 이럼 5y 플러스 x가 몇이야? 4네. 더 이상 안 되지. 한 개씩 넣어도 안 되지. 안 되지. 끝이네.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쌍이 되겠네요. 됐지? 됐지? 자, 뭐 곱의 법칙이라 돼 있지만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문제에 신경을 쓰십시오. 아, 이런 상황에는 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몸에 뵐 수 있게. 자, 일단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8의 약수인 세 자리 자연수 세라. 만들자. 100의 자리, 그 다음 10의 자리, 그 다음 1의 자리고, 별다른 말이 없다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가 있지. 그걸 생각해서 자, 여기에 놓을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100의 자리 소수래. 2, 3, 5, 7 4개. 맞냐? 4가지. 아니 뭐야. 4가지. 그리고 당연히 지금 숫자 넣고 그리고 숫자 넣고 그리고 숫자 넣어서 하나를 만드는 그리고 연산이라 곱하기야. 10의 자리엔 뭐 와야 되냐? 3의 배수래. 3, 6, 9 3가지. 1의 자리엔 8의 약수래. 4가지. 뭐 간단하지? 시작. 됐냐? 됐지? 그 다음 요 밑에 전개식은 주의 깊게 잘 봐. 요 전개식은 주의 깊게 잘 봐.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를 전개해서 항의 개수를 구해라. 이쪽에서는 서로 다른 항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며 둘이 더해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 구조를 좀 정확히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을 전개한다라는 걸 천천히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이거를 전개한다라는 건 다음 식에서 전개해봐서 알잖아. 그치? 이렇게 다 이렇게 전개할 거 아니야. 플러스 YA 플러스 YB 플러스 YC 맞아? 그치? 그럼 이거를 전개하는 걸 언제나 다음처럼 생각할 수 있어. 뒤에 계속 연결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개하는 입장이 뭘 하는 건지도 잘 봐. 여기에서 하나 뽑고 여기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붙여서 만드는 게 항이지. 맞아? 따라서
여기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서 내가 항을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 곱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6개가 나온 거잖아. 맞아? 됐냐? 그런데 주의사항은 겹치는 거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 이거 항 개수 물어봤어. 그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2 곱하기 3 받고 틀리지 마시고, 얘는 됐는데 얘는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지. 맞아? 왜? 여기에서 x 뽑고 여기에서 y 뽑은 요 항이랑 여기에서 y 뽑고 여기서 x 뽑은 요 항은 같은 항이야.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은 너네들 곱셈 공식 아니야. 요 부분이 이거잖아. 이거 제곱하면 항 3개인 거 알지? 여기서 2xy가 왜 붙는데? xy 2개 있어서 2 붙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에 항을 전개할 때 그래 나오는 대로 곱하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잠깐만 이거는 2 곱하기 2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쪽은 그냥 직접 내 손으로 전개를 해놓고 계산을 해야 틀리지 않겠지. 겹치는 게 없게. 맞아? 이래놓고 이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3 곱하기 3 이런 게 맞지. 됐냐? 조심하시고.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여 중에 3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서 6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2개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 연산이라서 더하는 거야. 맞지? 저것도 왜 더하는지 알겠어? 왜 더하는지 알겠어? 직접 이런 거 이해가 안 가거나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 때는 직접 전개를 해봐도 되지. 저걸 만약에 직접 다 전개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이해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직접 전개를 해봐도 돼. 저 노란 거 6개가 이렇게 6개야. 더하기 빼기는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됐냐? 나중 가면 또 이런 애들 있다니까. 여기가 만약에 빼기잖아. 여기가 만약에 빼기야. 그러면 갑자기 뺀다? 그 뇌를 빼고 문제를 풀지 마. 저기가 더하기든 빼기든 지금 하등 상관이 없어. 요 파란 것도 봐봐. 파란 걸 전개한다 치면, 직접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지. 됐냐? 근데 그 중간에 연산이 덧셈 뺄셈 연산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몇 개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하는 거지. 그지? 여기가 빼기니까 6개, 4개 빼서 2개야? 여길 돌려. 됐어? 여기가 곱하기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면 이제, 이러면 이제 6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지. 24가지. 맞아? 그치? 됐냐? 됐지? 이 연산 구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있어. 실제로 여기가 만약에 빼기잖아. 여기가 빼기잖아. 그냥 여기서 6개 나오고 여기서 4개 나오는데, 일단 네 눈에 빼기 보이니까 빼놔봐. 아니 수학을 무슨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 머리를 써서 풀어야지. 두뇌를 사용해야지. 됐냐? 저기는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이 없어. 여기가 빼기여도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냥 6개 그리고 또는 4개 더하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됐지? 항 전개하실 때 조심. 여기는 봐봐. 여기는 지금 다 곱하기로 붙어 있다. 그렇지? 다 곱하기로 붙어 있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자네들이 이게 이런 시선으로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같이 상상돼야 돼. 노란색 바구니에 AB 들어있고 하얀색 바구니에 PQR 들어있고 여기에 XY, Z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1번 정답은 뭐야? 여기서 항을 고르는 방법 2가지, 여기서는 3가지, 여기서는 3가지니까 냅다 다 곱하면 18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냐? 그런데 2번은 뭘까 그럼? 2번 계산 어떻게 하면 돼? 2번은 뭐래? A를 포함하래잖아. 맞아? 이 말은 노란색 바구니에서 그냥 무조건 A를 뽑아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아? A를 포함하래잖아. 그럼 따라서 여기에서 원래 A 뽑을래 B 뽑을래 2가지 계산을 했다면, 지금 요거는 A를 포함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 계산하면 되지. A를 뽑은 경우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여기가 9가지. 됐냐? 뽑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 풀 때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3번 P를 포함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P 버리고 하면 되지. 안 뽑을 거니까. 뽑지 말래잖아. 안 뽑아야지. 뽑지 말래잖아. 그럼 안 뽑아야지. 그럼 계산은 2 곱하기 3이 되겠네. 됐냐? 됐죠? 공 뽑는 것처럼 이렇게 항전개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이런 거 전개하는 거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공 뽑기 이런 식으로. 됐어잉? 미리 보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 됐지? 671번. 그 다음 672번 가볼게. 1부터 5까지 적혀있고 시행 파악부터 하자. 무슨 짓 하는지 이 주머니에서 한 개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그 짓을 3번 하겠다. 야, 말은 길게 써놨지만 그러니까 3개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지. 그치? 보고 다시 넣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 나와도 되고. 맞지? 됐지? 해서 적힌 숫자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자.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짝수가 되게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이거 상황 생각 분리 잘 해줘야 되겠네. 일단 가장 뭐라고 해야 돼? 가장 겉표면에 보이는 연산은 덧셈이지. 뭔가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고 있어. 맞아? 그치? 이거부터 확인. 2개 더해서 짝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짝 아니면 홀이겠네. 그래, 그런 거부터 천천히 나눠서 푸는 거지. 짝짝 아니면 홀이겠네. 즉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 됐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1번 짝짝에 이 짝은 A는 짝 확정인데 여기만 좀 더 분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제 다시 옆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 자, 1번부터 일단 1번 A는 짝수야. 그리고 이제 B, C가 짝수가 나오는 조합을 여기서 다시 구성하면 되잖아. 2개 곱해서 짝수 나오려면 여기 뭐야? 당연히 짝짝도 되고 다시 짝홀도 되고 다시 홀짝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여기서 분리해 주면 되지. 됐냐? 따라서 계산. 자, 처음에도 짝수 3연타. 주사위 아니야. 이거야. 짝수 지금 2개밖에 없다. 2개. 됐지? 그 다음 여기는 홀이야. 짝수는 2개고 홀수가 3개야 지금. 홀 12개. 여기도 홀 짝이니까 뭐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2 12개. 됐지? 그 다음 여기 2번째 상황은 홀인 경우 A는 그럼 홀수 확정이고 여기도 홀 아니야? 곱해서 홀수 나오려면 이거는 이제 홀 곱하기 홀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배합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 홀수는 3가지 있었지. 따라서 27가지가 될 것이고 얘 4개 다 더하기 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자, 가자. 약수, 개수 한번 해봅시다. 중학교 때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구조를 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잘 해보도록 하자. 72의 약수, 개수.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되지, 그치? 2의 세제곱 곱 8, 9니까 3의 세제곱인가? 약수 몇 개야? 대충 기억하지 않아? 그지? 중학교 때 아마 여기 지수에다가 뭐 1씩 이렇게 더해가지고 곱해서 4, 3, 12 하라고 배웠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수도 아까 전에 다항식 전개할 때처럼 바구니에서 공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아서 딱 붙인 게 약수. 예를 들면 여기에서 2를 2개 뽑고 여기서 3을 하나 뽑으면 12가 되며 이게 저거의 약수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다항식 전개할 때랑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하나 있는 게 안 뽑아도 돼. 2를 하나도 안 뽑고 3만 2개 뽑아서
이렇게 해도 이것도 약수 맞거든. 맞지? 그러니까 안 뽑는 게 추가가 돼. 그러니까 2는 3개 있는데 여기에서 니들이 2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 뽑거나 이러면서 4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여기에서 네가 공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여기도 3이 2개 있으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안 뽑거나 3 하나 뽑거나 3 2개 뽑거나 이러면서 3가지가 되는 거지. 이런 구조로 그때 중학교 때 1씩 더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냐? 그래야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더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자, 뭐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 했더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약수, 개수, 세락은 몇 개야? 4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36개가 되겠지. 맞냐? 그런데 아마 뒤에 문제 있을 거지만 지금 설명하는 김에 같이 이놈의 약수 중에 3의 배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뭘 어떻게 계산해야 돼? 3의 배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3의 배수면 이걸 반드시 뽑아야 되잖아. 이게 원래 약수 개수가 방금 한 게 4가지, 3가지, 3가지였는데 여기 주목, 여기 3가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안 뽑는 게 들어가 있지. 3의 배수가 되려면 3을 무조건 뽑아야 되잖아. 즉, 요 3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안 뽑는 경우를 제외하고 2가지로 계산하면 정답이지. 됐어? 3의 배수니까 이거 반드시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뽑는 경우, 하나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2가지로 계산하면 이 계산이 자연스럽게 3이 끼어 들어간 계산이라 3의 배수가 되겠지. 맞냐? 그치?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수도 그냥 냅다 지수에다 더하기 1 해서 곱하기라고 외워버리시면 안 되고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길 바래. 됐냐? 요 기술은 이제 다음 장인가 있는 그 돈 계산에도 이어지니까 잘 봐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1번 정답은 이제 72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 요게 이제 12개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이거도 중학교 때 했을 걸. 총합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놈의 총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거지. 총합 2가 3개 있네. 그 다음 3이 2개 있지? 이걸 계산하면 이것이 총합이 되지. 됐나?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총합이야. 일단 계산은 하자. 몇이야 이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15. 여기가 이제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13. 15 곱하기 13은 15, 45, 5, 1. 자, 근데 대체 왜 이게 약수의 총합 계산인지 보자면 다시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이거 약수 개수 셀 때 니들이 방금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개라고 했잖아. 이거 중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도 해봤을 걸. 표 그려가지고. 자, 보자. 2가 3개 있으니까 표를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약수를 뽑을 수 있는 거를 다 표현하기 위해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봤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적히는 수들이 전부 다 약수라서 4 곱하기 3 12개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 맞지? 됐냐?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잠깐만 한번 여기가 이제 1 곱하기 1이고 잠깐 다 써보면 이게 약수들이지. 약수의 총합이 이거 다 더하라는 거거든. 근데 니들이 봐봐. 이게 지금 이거 계산이 얘 더하는 계산이야. 왜냐? 전개해봐. 전개해봐. 야, 전개해봐 이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저거 전개해봐 저거. 그 다음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이렇게 지 그치? 쟤를 전개를 해보면 쟤를 전개해보면 쟤 전개를 해보면 이게 지금 약수의 총합 아니야. 됐냐? 뭐야? 뭔가 이상한데? 쟤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맞아? 이게 지금 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쫙 나오는 계산이지. 맞아?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총합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됐냐?
그래서 약수의 총합 구해라. 그러면 너네는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이거의 계산을 해주시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나왔다 치자. 이거 약수 총합 구해라. 그럼 뭘 계산하면 되는 거야? 2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너무 큰가? 뭐 일단 쓰기는 해보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것이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3번도 해야지. 3번 봅시다. 12의 n제곱, 12의 n제곱의 약수 개수를 알려줬네. 66개. 소인수분해 해봐야지. 자, 12를 소인수분해를 좀 더 해보면 4 곱하기 3이니까 요렇게지.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 중학교 지수법칙 잘 써라.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맞아? 자,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알다시피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거를 66이라고 준 것이니까 자네들은 이거를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됐냐? 마이너스 65인가? 인수분해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냐? 됐지? 이게 아마 2, 13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죠? 약수 개수. 그 다음 674번.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하면서 슬쩍 미리 보여준 거 여기 있네. 360의 양의 약수 중에 2의 배수 구해라. 자, 360부터 일단 쪼갭시다. 자, 소인수분해는 잘 하십시오. 저게 3개, 2개, 1개. 2가 3개, 3이 2개, 5가 1개. 이렇게네. 맞나? 자, 따라서 약수 개수는 마찬가지. 2가 3개 들어있고 3은 바구니에 2개가 들어있고 5는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야. 따라서 그냥 약수의 총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거 문제없지? 그냥 약수 개수. 근데 아까 말한 대로 2의 배수가 되려면 이걸 반드시 하나 뽑아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수정하면 되겠네. 됐냐? 원래 4가지였는데 그 안 뽑는 걸 빼야 되지. 그치? 따라서 몇이야? 9, 2, 18? 옆에 있겠지 뭐. 18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 다음 이것도 중학교 때 한 거네. 공약수 세는 방법이 뭐였지? 공약수 세는 방법이 뭐였냐? 최대 공약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그치? 540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 해주시면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입니다. 자, 오랜만에 기억. 이거 최대 공약수 뭐야? 일단 소인수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2가 몇 제곱? 제곱. 작은 쪽 따라가는 거지. 요거는 하나. 됐냐? 이게 최대 공약수.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그것이 공약수의 개수지. 이거는 약수 몇 개야? 3 곱하기 2네요. 됐지? 자, 675번도 뭐 2의 배수, 5의 배수 찾아라. 똑같은 기술 쓰는 거라 자네들이 하시고요. 다음 장. 1번부터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 여기에서 여기 찍고 일로 가래. 됐냐?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긴 한데 이렇게 가라는 거긴 한데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내가 말을 바꿨으면 이거지. 지금 A에서 P로 가고 이어서 쭉 그리고 P에서 B야. 구조가 이래. 맞지? 여기서 일로 가고 자 끝 하고 마감. 이게 아니라 이어서 가는 거라. 그리고 연산이야. 여기는. 따라서 그림 보면서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3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2가지고 그리고 연산이라 곱하기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됐냐? 더하냐 곱하냐 헷갈리지 마. 됐어? 따라서 이게 이제 1번은 6가지가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 다 구하래.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래.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경유지가 P랑 Q가 있는 그림인데 어디를 찍고 가라라는 말을 안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상황을 나눠서 해야지. 1번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방법.
그리고 여긴 또는이지. 또는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방법 나눠서 하시면 되겠네. 이건 방금 전에 아까 계산한 3 곱하기 2 6가지고 여기는 몇 가지야? 2 곱하기 4지 8개. 그리고 얘네 둘은 또는 연산이라 둘은 덧셈 해주셔서 14가지가 되겠네. 됐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잘 보면서 설계를 잘 해주셔야 돼. 그 다음 3번은 이번엔 A와 B를 왕복이야. 갔다 오래. 그런데 조건이 P는 반드시 찍어야 되는데 한 번만 지나라 그랬으니 먼저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해. 어떻게 가능해? 코스부터. 자, 무슨 코스 갈까? A에서 P를 먼저 건드리고 B로 들어간 다음에 Q로 내려와서 A로 돌아오는 방법.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그렇지. 두 번째 A에서 Q를 먼저 찍고 B로 간 다음에 P를 한 번은 건드리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코스에 넣어야 되지. 한 번은. 됐냐? 실은 이런 문제도 여기에다 선 하나만 그어도 바로 문제 달라지지. 더 생기지. 그치? 그런 것 때문에 그때그때 잘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계산 어떻게 돼? 이거는 A에서 P로 가는 거 3가지, P에서 B, 그 다음 4가지, 2가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거고 둘은 덧셈 해주시면 되는 거. 문제 없지? 됐냐? 됐지? 그 다음에 677번. 안 그래도 여기 있네. 677번의 그림을 잘 보시면 B와 C가 연결이 돼 있네. 돼 있는데 몇 개인지를 안 알려줬어. 자, 그럼 B와 C에 있는 그 경로 가지수를 N개라고 문자를 좀 놔줍시다. 여기에 N개의 길이 있다라고 칩시다. 됐지? 모르는 건 문자로 놔야지. 여기 보면 결과를 알려줬거든. 자, 무슨 결과야?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네. 그냥. 됐냐? 자, 야, 코스부터 다 짜봐. 뭐 가는? A에서 D로 가는 거. 천천히 일단 갑시다. 그냥 최단 거리로 간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A에서 C 찍고 D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또 뭐도 돼? 지금은 저 가운데 길이 있어서 B에서 C로 내려가서 D로 가도 되지. 그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마찬가지로 반대로 A에서 C 찍고 B로 갔다가 D로 가도 되겠네. 됐냐? 이거 다 계산해줘야지. 그래서 이것을 다 더했을 때 결과를 77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자, 하나씩 계산해보자. 이거 뭐야? 2 곱하기 4 문제 없지? 그 다음 얘는 A에서 C로 가고 여기야. 그림 잘 봐. 3 곱하기 2 맞지? 그치? 그 다음 이제 여기가 A에서 B로 가는 게 2가지, B에서 C로 가는 여기를 몰라서 문자로 놨으니까 여기가 N개,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게 2개, 4N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 다음 요거는 A에서 C로 가는 게 3가지, C에서 1로 가는 것도 모르니까 N가지, 그 다음 여기서 1로 가는 게 3가지. 그래서 9N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얘네를 다 더해주면 이거 둘이 더하면 13N, 저거 둘이 더하면 12고, 이거의 계산 결과를 77이라고 준 게 되는 거네. 됐냐? 따라서 이것을 풀어주면 되겠지. 이러면 65니까 N 값은 5 끝이네요. 됐냐? 자, 요것도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림은 여기 나와 있고, 철수와 영희가 A에서 출발해서 여기 어딘가를 거쳐서 B로 가겠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이 뭔 소리니? 저게 뭔 소리야?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가지 말아라. 철수, 영희. 어떻게 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지 말라는 거지? 철수가 일로 가기로 했으면 얘는 일로 가란 소리야. 그냥 간단하게. 맞지? 됐냐? 자, 그럼 하자. 즉 예를 들어 철수가 A에서 C 찍고 B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영희는 반드시 어떻게 가야만 해? 뒤쪽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아니면 반대로. 됐냐? 자, 그럼 이거 계산 잘 보자. 이 계산 뭐야?
철수가 A에서 C로 가야 되니까 3가지. 여기서 1로 가야 되니까 2가지. 6가지야. 여기는 여기서 1로 가고 여기서 1로 가니까 이건데 이거 둘이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된다. 왜? 이게 지금 자 철수는 1로 가고 끝. 다음날 뭐 영희는 1로 가고요? 아니잖아. 동시에 너 1로 가고 얘 동시에 가는 거지. 동시에 맞아? 여기 그리고야 지금 됐어? 곱해야 돼. 따라서 36가지야. 됐지? 접속사를 잘 보라 그랬어. 됐냐? 철수는 1로 가고 동시에 영희는 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2개야. 그치? 됐지? 그리고 당연히 둘이 교체된 경우도 어차피 똑같이 36가지겠지? 따라서 이거 2개 있는 거니까 정답은 72가지가 되겠네. 됐냐? 자, 그 다음 돈놀이 갑시다. 자, 이 돈놀이도 이제 약수의 개수 확정이고 돈은 이거 2가지 구별. 지불 방법이냐 금액이냐 뭐 물어봤는지 잘 봐야 돼. 지불 방법이랑 금액이랑 뭐 물어봤는지 잘 확인해야 돼. 지금 100원짜리가 2개 있대. 그 다음 50원짜리가 2개 있대. 그 다음 10원짜리가 4개 있다 그랬거든. 자, 첫 번째. 요 방법의 수라는 건 뭐냐? 금액 신경 쓰지 마. 금액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 100원을 너한테 주는 경우와 50원짜리 2개를 너한테 주는 경우를 다르게 보라는 얘기야. 됐냐? 네. 금액 신경 쓰는 게 아니야. 1,000원 한 장 준 거랑 10원짜리 100개 뿌린 거를 다르게 세라는 얘기야. 금액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밑에 금액. 이게 이제 100원 준 거나 50원짜리 2개 준 거나 어쨌든 100원 결제한 거니까 한 가지로 보라는 게 2번째고. 알겠지? 그래서 실은 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면 이거는 다시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약수의 개수 한 거.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가 2개고 3이 2개고 뭐 5가 4개라고 쳐.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세요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됐어? 그치? 그냥 여기 100원짜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가지. 얘도 3가지. 얘는 5가지. 됐냐? 약수랑 똑같은 상황이라 그랬어. 됐냐? 자, 그래서 얘는 3가지. 요거도 3가지. 요거도 5가지. 약수랑 똑같은 계산이야. 단 빼기 1. 빼기 1 뭐야? 얘 왜 뺐어 이거? 뭘. 이것 때문에 뺀 거야, 이거는. 됐지? 그러니까 약수에서 따진다면 얘도 안 뽑고, 얘도 안 뽑고, 얘도 안 뽑으니까 약수에서 이제 1 셀 때 다 안 뽑지, 그치? 여기에서 이제 저 말 때문에, 요 말 때문에 싹 다 안 뽑은 건 제외해야 돼서 1 뺀 겁니다. 그냥 그게 다야. 됐지? 그래서 동전이라고 해도 지불 방법 수는 실은 뭐 100원짜리든 뭐든 그냥 약수랑 똑같아. 이거 2원짜리, 3원짜리, 5원짜리라고 생각하고 하면 계산이랑 똑같다고. 됐냐? 단지 이제 이 말 때문에, 이 말은 아마 웬만하면 있을 건데 이 말 때문에 1 뺄 뿐이야. 됐지? 자, 그럼 금액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그거야. 환전해야 되는 거. 대충 기억은 나지? 근데 제발 환전만 기억하지 말고 그 앞에 단어 좀 기억해라. 환전을 하되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하면 서로 중복되는 금액이 존재하는 화폐 단위부터 봐야 돼. 뭔 소리냐? 예를 들어 10원짜리랑 50원짜리끼리 금액이 겹칠 때가 있냐? 10원짜리가 4개밖에 없지. 그럼 10원짜리 4개 다 뽑아봐야 40원이잖아. 50원이랑 충돌 나지가 않아.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얘네 둘은. 그런데 얘네 둘이 문제잖아. 50원짜리 2개 준 거랑 100원짜리 1개 준 게 금액이 같잖아. 그럴 때 얘네를 환전해야 되는 거고, 환전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 낮은 걸 높게 환전하는 거라 그랬어. 높은 금액을 낮게 내리는 거라 그랬어. 이것도 당연하니까 잘 생각해봐. 만약에 낮은 금액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보자. 그러니까 이제 환전해야지. 그래서 얘를 다 없애버리고 100원짜리로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원래 기존 세팅대로라면 기존 세팅대로라면 예를 들면 15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원래 기본 세팅에 150원 만들 수 있지.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1개 쓰면 150원이잖아. 맞아? 근데 환전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150원 나와? 100원짜리 3개랑 10원짜리 4개인데 이거 못 만들지. 안 되잖아. 원래 이거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금액은 높은 금액을 낮게 내려야 된다. 그래야 금액을 빠짐없이 다 셀 수 있어. 즉 다 환전해서 50원짜리 하나당 2개씩이지. 요렇게 환전해 주셔야 된다. 됐지? 그러면 결국 이제 50원짜리 6개 있으니까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7가지. 10원짜리 4개 있으니까 선택하는 방법은 5가지. 0원 빼라 그랬으니까 이건 여전히 1 빼야 되고. 됐냐? 됐지? 자, 그럼 질문. 이게 교과서 문제라 치자. 근데 시험 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냈어. 자, 이건 뭐야? 금액. 맞아. 금액. 이렇게 냈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원래 처음부터 충돌이었고 여기 내가 10원짜리를 추가해가지고 이거 5개 낸 거랑 여기 1개 낸 게 겹치지. 다 겹치지. 맞아? 그럼 다 환전해야지. 싹 다 10원짜리로 환전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10원짜리가 현재 5개가 있었고 자, 요거 10원짜리로 바꾸면 몇 개? 20개. 요거 10원짜리, 요거 10원짜리로 싹 다 바꾸면 요거도 10개. 따라서 최종적으로 10원짜리가 35개가 되고 그럼 뽑는 가지수는 원래 이제 36가지지만 빵원 제외라서 다시 1 빼야 돼가지고 그냥 35가 정답이지. 됐냐? 됐지? 됐지? 금액은 환전인데 겹치는 금액을 환전해야 돼. 됐지? 따라서 여기 밑에 뭐 금액 문제들은 뭐 그냥 해보시면 될 거고 681번만 해봅시다. 뭐 딱히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위에 문제들도 잘 해봐. 금액이냐 방법에 쓰냐 잘 보시고. 그럼 이제 보통 하는 게 이렇게 뭐 미지수 박아놓겠지 뭐. 5,000원짜리가 X장이네. 즉 보자. 1,000원짜리는 4개. 그 다음 5,000원짜리를 몰라. 이게 X장.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몇 개? 1장. 그리고 문제 좀 잘 읽어라. 그냥 끝에만 보고 금액의 수네. 다시 환전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말고 문제 좀 읽어. 지금 뭐 알려줬어? 방법의 수는 알려줬어. 69가지라고. 방법의 수는 이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1,000원짜리 4장 있으니까 선택하는 방법은 5가지. 5,000원짜리가 X장 있으니까 선택하는 방법은 X 더하기 1가지. 10,000원짜리가 1장 있으니까 선택하는 방법 2가지. 됐냐? 그리고 여전히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빼기 1 한 거를 69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거 먼저 하면 되지. 문제 좀 읽어. 됐냐? 따라서 여기는 이제 10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는 넘어가면 70이고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7이니까 x 6이네. 5,000원짜리 6장 찾고 하면 되잖아. 됐지? 자 이제 금액이다. 금액하러 가자. 금액 겹치는 것부터 확인. 어느 거랑 중복이야. 1,000원짜리 문제 없지? 얘네 둘이 문제지? 따라서 10,000원짜리 싹 다 5,000원짜리로 바꾸면 5,000원짜리 2장 추가되니까 8장이 되겠네. 아이고, 이래놓고 요거 방법 세면 되니까 5가지, 요게 9가지. 여전히 이건 유효하니까 빼기 1. 정답은 44가지가 되는 거. 됐지? 자, 색칠하기 갑시다. 색칠하실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거 조심해라. 색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일단 자 제발 색 종류 파악 좀 잘해. 됐냐? 그림에서 영역이 4가지라고 해서 항상 색깔이 4가지가 아닐 수 있어. 10개 중에 색깔 4개를 골라서 저기 칠해라 이럴 수도 있고 색깔 3개 던져주고 중복 가능 이럴 수도 있으니까 색깔 종류 파악 잘 하시고요. 됐냐? 그 다음 보통은 웬만하면 중복 가능일 건데 그래도 확인은 해. 이게 똑같은 색깔을 여러 번 써도 되는지 한 번씩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확인 잘 하시고 그 다음 색칠 순서부터 정해놓고 문제에 달려들어라. 색칠 순서부터 정해라.
마구잡이로 색칠하지 말고 이때 순서를 정하는 규칙은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그곳을 먼저 칠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색칠해라. 이어서 색칠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 이어서 색칠해라가 예를 들어 뭔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긴 영역이 있어. 그런데 색칠하는 순서를 예를 들어 야 지금 이 그림이면 어디부터 칠해야 돼? 가장 많이 문대고 있는 영역이 어디야? A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칠하지 말라고. A에 칠했으면 그 색칠된 게 이어가게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칠하라는 말이야. 여기 칠하고 갑자기 다 건너뛰고 여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됐냐?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되지 않아. 단 간단하게 계산하면 끝날 수 있는데 괜히 이런 짓을 하면서 계산해야 될 수가 있어. 됐어? 내가 알려준 법칙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색칠을 하게 된다. 그럼 너가 잠깐만 그럼 여기랑 색칠될 때가 다른데?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해야 돼. 이 짓을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일단 칠하는 순서, 규칙 알겠지? 됐냐? 이어서 색칠하는 거 잊지 마. 즉 여기 요걸로 한번 자 영역 확인하고 색 종류 확인 5종류네. 그러면 색깔 이름 좀 써줍시다. 소문자로 잡아주자. 그 다음 중복 사용 가능이네. 오케이.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라. 웬만하면 다 기본으로 붙어있는 힌트고. 됐냐? 자 순서부터 정해봐. 어디부터 칠해야 돼?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데 어디야? D가 제일 많죠. 네 군데랑 붙어있지. 즉 D부터 칠하는 건 필수야.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럼 어디? 그 다음 많이 닿았는데 어디? B 아니면 C지. 맞지? 됐어? 그럼 이어서 B 칠하고 보통 앞에 1개나 2개 정도 칠하고 나면 남은 순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야. 여기 칠하고 지금 여기 칠했지. 맞냐? 됐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이건 그림을 잘 봐야 돼. 여기 A는 그럼 이제 약간 아직 남은 부분이랑 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 맞아? 저렇게 따로 떨어져서 남은 영역은 걔는 순서 네 맘대로 해도 돼. 지금 칠하고 넘어가도 되고 마지막에 칠해도 돼. 상관없어. 됐냐? 이렇게 독립된 영역이 존재하게 되면 걔는 마지막에 칠해도 된다. 나는 보통 마지막에 칠하니까 얘는 놔둘게. 어쨌든 지금 여기 칠하고 여기 칠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는 영역으로 순서를 정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냥 언제 칠하든 상관없는 A 영역은 마지막에 빼줄게요. 됐냐? 됐지? 그래서 이제 칠하기 시작하는데 칠할 때도 이거 무시하지 말고 다 쓰면서 해. 자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처음에. 현재 색이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최초에 칠할 수 있는 색깔 가지수는 5가지. 그럼 이제 하나씩 칠했다고 예시를 들면서 계산해라. 그럼 이제 B는 4가지겠지. 이제 A를 못 쓰니까 여기는 이제 남은 B, C, D, E 중에 칠해야 되고 칠하는 계산 했으니까 또 칠해주고. 그럼 C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얘 못 쓰고 얘도 못 쓰니까 C, D, E 중에 써야 되네. 3가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소문자 C 칠했다 치고 그럼 여기는 A랑 C 못 쓰고 맞아? B는 써도 되지. A랑 C만 지금 못 쓰고 B는 써도 되지. 중복 가능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여기도 칠했다 치고 여기는 여기도 여전히 3가지. 됐냐? 됐지? 됐지? 이거 꼭 써가면서 칠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왜 이걸 다 생각해야 되냐 하면 대표적인 그림인데 요거 봐봐. 자 기본 세팅할 때 색깔 5개로 하자. 그 다음 중복 가능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붙은 거 딴 색으로 칠해라. 기본 세팅으로 가고 합시다. 됐냐? 야 이거 순서부터 정해봐. 어디부터 칠해야 돼? 무조건 B부터 칠해야 되지. 그 다음은 자 그러고 얘도 그래. B를 칠한 순간 A는 따로 독립된 영역으로 혼자 떨어지지.
그럼 쟤는 아무 때나 칠해도 돼. 그냥 마지막에 칠합시다. 중요한 건 여기 칠했으면 이제 이어서 칠해 나가. 이렇게 계속 뭐 바이러스의 물감 번지듯이 이어가면서 칠하십시오. 그리고 A는 마지막에 합시다. 됐냐? 그리고 이제 써가면서 칠을 할 건데, 자, 처음에 여기 몇 가지? 5가지. 자, A 칠했다 쳐.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 4가지지. 여기 B 칠했다 칩시다.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야? 4가지. D 영역이면 얘랑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점 인으로 이어진 데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야. 변을 공유한 게 인접한 거야. 즉 지금 현재 얘만 못 칠하고 나머지는 다 칠해도 되잖아. 맞아? 그래서 4가지. 됐냐? 그리고 칠했다 쳐. 여기도 C 칠했다 치자.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 몇 가지야? 할 때 여기에서 잠깐 그때 다른데? 라는 걸 눈치를 못 채면 이제 시험 때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게 돼요. 왜 물음표야? 지금은 3가지지. 여기가 소문자 A고 여기가 소문자 C이기 때문에 지금 소문자 A랑 소문자 C를 못 써서 3가지야. 맞아? 그런데 분명 여기는 여기랑 붙어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칠한 A를 여기다 또 칠해도 되지. 맞지? 근데 그러면 여기 몇 가지야? 4가지야. 맞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칠하다가도 문제가 잠깐만 여기는 그때 다르네? 이런 일이 생겨. 그때가 뭐? B와 D가 같을 때랑 다를 때 여기 색깔하는 여기 칠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한 순간 너네는 즉시 지워버린 다음에 케이스 분류해서 다시 계산해야 돼. 지금 얘는 B와 D가 같은 경우와 B와 D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칠하셔야 돼요. 됐냐? 자, 그럼 이것도 계산 잘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나누기로 한 경우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됐냐? 처음에 문제가 없지. A. 그럼 이제 C에 칠하는 건 4가지. 뭐 아직까지는 평범하게 똑같이 진행. 그 다음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라 써야 돼? 1가지야. 됐지? 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다시 말해. 실은 처음에 B에다가 이걸 칠한 순간 여기는 고정이야.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따라서 지금 여기에는 칠하는 게 그냥 선택권이 없어. 여긴 그냥 1가지야. 그리고 2에 칠하는 게 그럼 이제 여기랑 색이 똑같아져서 얘만 못 쓰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 됐지? A야. 여기 위에 있는 거야지. 얘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도 여전히 4가지. 됐냐? 그 다음 얘도 처음에 B에 칠한 법 5가지, C에 칠한 거 4가지, 저렇게까지는 똑같겠지? 여기 몇 가지야 이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랑은 인접해 있으니까 이거 칠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B에 칠한 것도 안 칠하기로 했잖아. 즉 B에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칠한 얘도 쓰면 안 돼.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여기도 다른 색으로 이렇게 C 칠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2에는 다시 3가지. A랑 소문자 C만 안 쓰면 되니까 다음 A는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이걸 분류를 잘 해줘야 돼요. 됐어?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알려준 규칙대로 이대로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각을 봐야 돼. 이거 경우 나눠야 되나? 이러면서. 됐지?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됐지? 일단 요렇게네. 그리고 지금 교과서 준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